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역사과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이슬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8년과 2019학년도에 김구 전공역사 강의 2년 동안 직강으로 수강을 했고 올해 경기도에 최종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네, 저의 합격자 사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숫자를 중심으로 0부터 4까지 한번 살펴본 뒤에 이제 제가 어떻게 2차를 준비했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도 한 명의 임고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0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용 공부를 바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일단 고등학교 시절부터 역사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한 번도 공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반수를 하기 위해서 국사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사학과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커리큘럼상 세계사와 관련된 과목에 대한 수강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직이수 출신이기 때문에 임용과 관련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바로 제로 베이스에서 기본 실력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임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바로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초수 합격을 꿈꾸면서 굉장히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불합격에 고배를 마시고 다음에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지나치게 암기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과목의 특성상 연대기 파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키워드 위주의 암기 위주의 공부를 진행하여서 이 점을 문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굉장히 오래 걸린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굉장히 공부 시간이 길어서 하나의 텍스트를 공부하는데도 남들보다 2배, 많게는 2.5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긍정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그래도 제로 베이스보다는 그래도 1년 더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큰 틀을 먼저 잡고 재수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큰 틀은 바로 회독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수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지나치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론서에 대한 회독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 자신을 믿고 재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공부 방법을 바로 3박자 공부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3박자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예습,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원 강의,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시면 예습 같은 경우는 오늘 학원 강의의 내용을 일단은 제가 스스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개론서로
집중적으로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스터디 해당 부분에 준비가 미진하였다면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예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학원 강의입니다. 저는 학원 강의를 들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원 강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복습 문제를 만들면서 학원 강의에 임해야겠다라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복습 문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 더 학원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스터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수에 임할 때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큰 틀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터디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각자 복습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을 공유해서 해당 수업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하는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미리 이제 스터디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진도를 짜 놓은 것을 바탕으로 그 개별적인 진도를 나갔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러한 3박자 공부 방법을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해서 제가 실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3월부터 8월까지의 제 하루 일과입니다. 김태규 선생님께서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시간을 활용할 때 하루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이렇게 예습과 학원 강의 같은 오전, 그 다음에 스터디, 오후, 그 다음에 개별 공부, 야간으로 해서 하루를 3등분으로 나눠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예습을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 집중해서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복습 문제 먼저 푸는 복습 파트를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스터디 개별적인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공부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을 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주로 다음날 스터디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공부의 기초는 건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꼭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요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까지는 헬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3등분해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종교가 있어서 주로 교회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는 이제 아침마다 매일 스케줄러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할 분량을 먼저 적어 놓은 뒤에 그것을 성취할 때마다 여기 승리라고 하는 글자처럼 이제 저 자신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크게 오늘 순수한 공부,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습 시간을 적어 놓음으로써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박자 공부 방법의 첫 번째인 바로 예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습하는 방법은 바로 소 제목을 위주로 빠르지만 아주 집중하면서 해당 개론서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서양사 개론 같은 경우 이제 10장이라고 하는 먼저 큰 제목을 적어 놓은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절의 내용을 이렇게 공책에 미리 목차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개론서의 부분이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맥락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해당 문단의 핵심 내용을 이제 간략히 옆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양사 개론에 보시면 여기 제목이 있고 네, 소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이렇게 끊어서 바로 교환권의 쇠퇴 배경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옆에 적어둠으로써 조금 더 이제 맥락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두 번째 학원 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강의를 들을 때 예습을 통해서 한 번 공부한 내용을 학원 강의를 통해 두 번 공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스터디원과 함께 복습 문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의에 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습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공책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면에는 문제를 적어두고 그 다른 면에는 답을 이렇게 적어두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은 제발 외우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복습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스터디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3박자 공부 방법의 마지막 세 번째인 바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스터디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1, 2월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 2월 스터디 같은 경우는 바로 목표가 까먹지 않게 빠르게 개론서를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명의 쌤들과 함께 저까지 총 4명이서 개론서를 독파하는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교론을 제외한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이 세 과목을 중심으로 개론서를 읽고 문제를 내오면 이제 아침 시간 1시간 정도를 활용을 하여서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출제한 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당 개론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방식으로 1, 2월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1, 2월 스터디 때 진행했을 때 문제의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3월부터 8월까지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스터디를 새로 꾸려서 저뿐만 아니라 2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의 목표는 바로 과목별로 개론서를 3회독하자라고 하는 회독수를 높이기 위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역교론을 제외하고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스터디의 특징이라고 하면 모든 공부 스케줄을 함께하는 스터디를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모든 공부 스케줄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해당 범위에서 문제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오면 이제 스터디 시간 내에 출제자가 문제를 푼 다른 2명의 선생님들의 답을 직접 채점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개론서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돌아가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8월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론서를 공부했는지를 이제 적어 보았습니다.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고 내용도 깊다 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이제 한 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읽었고 특징적인 게 바로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8종 모두를 이제 교과서 스터디로 따로 빼서 읽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사나 동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터디 내부에서 먼저 이제 설정해 놓은 책들을 이제 여러 번 읽는 회독수를 이제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단권화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워낙에 김태규 선생님과 구영무 선생님께서 이제 기본 교재를 개론서 토대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추가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본 교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뿌셈 4권에 나오는 사료셈에 나오는 각주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해를 우리는 길주의 적이라고 이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고 싶어서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시해난의 옆에 길주의 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권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권화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사료에 대한 조금 더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은 이제 스터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각 과목별로 이렇게 스터디 노트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네, 노트 내부를 보시면 바로 노트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문제를 중심으로 냈고 이 문제를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였고 나중에 출제자가 직접 답을 참고해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역교론 같은 경우는 8월까지는 복습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스터디 내부에서는 따로 개론서 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역교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복습 문제를 만들 때 조금 더 자세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출제한 문제고 이렇게 답을 적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9월부터 11월을 어떻게 스터디를 운영해 나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저는 짝 스터디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짝이 되어서 구두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역교론, 즉 모든 과목을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의 스터디의 목표는 바로 개론서를 빨리빨리 여러 번 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저희 스터디 내부에서 총 각 과목별로 4회독 정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에 맞추어서 개론서를 읽고 기본 교재를 활용하여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장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김구 전공역사 강의는 금요일마다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나가는데 저희 짝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복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200%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하루 일과를 보실 텐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교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를 3등분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특별히 아침에는 교육학 짝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역교론을 구두로 인출하는 그 인출 스터디도 아침에는 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의, 그 다음에 오후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짝 스터디로 먼저 문제풀이 내용을 함께 복습한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스터디 내부에서 맞추어 놓은 진도에 따라서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구두로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터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저는 스터디가 곧 내 공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방향을 가지고 스터디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시간을 활용해서 개별 공부를 통해서 이제 개론서를 또 다시 읽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짝 스터디를 할 때는 그 짝 스터디 선생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역교론의 개념의 효용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개념의 효용성은 상비통이야 라고 하면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재미있게 암기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서로의 내용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가장 실력이 많이 쌓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동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기본 교재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방식의 단권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추가한 내용까지도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심화된 내용까지도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 전공역사 강의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이제 실전과 동일한 환경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의고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저는 이렇게 약간 모의고사에 임할 때 최대한 실전과 동일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총 10회의 모의고사 모두를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끝까지 고민을 했고,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고 한번 이제 치르고 끝이 아니라 오답 노트랑 반성 노트를 하나의 노트로 만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짝스터디로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영역을 인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한자 사료 문제입니다. 아주 제 수많은 고뇌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네, 저는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정말로 이게 진짜 시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기존에 공부한 내용이 아니고 약간 새로운 내용이다 라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트를 만들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모의고사 반성 및 오답 노트입니다. 이는 먼저 모의고사 반성 파트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시험 총평, 그다음에 반성, 개선책. 먼저 시험 총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 느낌에 대해서 편안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성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문제점을 위주로 적어 보았고, 이제 그 개선책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적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성 부분에 보시면 조금 더 지문과 문제 읽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아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적어놨고, 이제 앞으로 인출하면서 디테일하고 적확하게 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저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끝까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답 노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었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지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몰랐고 넘어갔다 이런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이렇게 적어 보았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2차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2월 스터디와 1월 스터디 8명 모두 전원 합격하는 아주 소중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서로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월 스터디와 1월 스터디가 방향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12월 스터디 같은 경우는 바로 수업 실현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 일정을 고려를 해서 주 5회를 운영을 하였고, 아무래도 수업 실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이 진행했기 때문에 타 교과 2분을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실제와 동일한 환경 아래서 집단 토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총 인원 4명으로 해서 이제 총력전이기 때문에 주 7회 정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을 공부를 했고, 저희는 특이하게 4명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시책을 공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여서 4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특히 학원 외부 선생님의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빠르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 빠르기에 이제 포커싱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차 학원 강의를 결석 없이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웠지만 1차 때 같이 풀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다와 면접 레시피라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고, 저는 특별히 이제 경기도 지역을 맡아주신 구영모 선생님의 도움으로 굉장히 2차 준비를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면접 강의에서 마인드맵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면접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자유학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교사인 나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볼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이제 실전에 면접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사례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원 내부에서 제 별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저는 바로 학원 내부에서 슬봇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한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붙여주신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봇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에 임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고 감사합니다.